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런 내용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잠깐 시간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9월 7일에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른 채널에서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걸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들 계속 보시면요, 일관되게 말을 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갈수록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근데 뭐 나중에 공급 대책이 나오더라도 거의 공공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공급은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책 나왔는데 정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 주 내용을 보면요, LH에서 좀 직접 주관을 해서 공공 분양 형태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뭐 서울이라 했을 때 서울의 요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아니라 경기도, 인천 같은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지역들로 나중에 뭐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뭐 개선을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부분을 딱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곳에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되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대부분 지금 그 착공이요, 2030년부터 착공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2030년까지는 안 그래도 공급이 없는데 그 기간까지는 정말 공급이 부족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LTV를 50%까지 가능한데 40%로 줄이겠다. 향후에 앞으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될 경우에는 감독 기능을 좀 강화를 하고 뭐 세금 규제라던가 뭐 그런 규제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세금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뭐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한다거나 세금 규제를 더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존은 집값이 여기서 더 올랐을 경우에는 일단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용들 중에 보면 뭐 우리가 거래할 때 그런 거래 내역,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것들도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규제 지역, 뭐 투기 과열 지역 이런 거 지정 한창 많이 했잖아요. 결국에 하다 보니까 지방 소도시만 남기고 대부분 지역들이 다 규제 지역이 됐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뭐 세금에 대한 규제 더 강화했었고, 그리고 뭐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것도 강화하고 TV를 좀 더 강화해서 뭐 한도를 낮춘다던가 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전의 그런 모습과 비슷한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런 내용들, 제 생각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는 지금이라도 내가 여력이 되면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 웬만하면 뭐 신축이면 더 좋겠죠. 살 수 있다면 사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2030년까지 기다린다, 그때까지 집값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빨리 하는 선택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집값이 더 오른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 규제 지역을 지정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627 대출 규제 나오기 전에 계속 급등했던, 많이 움직였던 지역들이 뭐 마포나 성동구나 강동구나 이런 동네들이에요. 그런 지역들이 지금도 거래가 계속 되고 있지만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더 수요가 쏠릴 수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규제 지역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그런 곳 가장 먼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력이 되는 분들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내가 미리 선점해야겠다라는 생각 분명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내가 그 정도 살 여력이 안 된다 했을 때는 그 밑에 급지라도 지금이라도 사두자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쵸? 이제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공급 대책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움직일 분들은 확실히 더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627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요, 뭔가 내가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사도 되는 분들이요, 규제를 강하게 하니까 막연하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상담을 계속 진행하잖아요. 상담하다 보면요, 이분은 대출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집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규제가 딱 나오니까 나는 집을 사면 안 되는구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검토하고 얘기를 해드리다 보니까 집을 사도 되는 거였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규제는 계속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수록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나왔을 때 뭐 보도자료, 원문 같은 거 출력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줄 그어가서 보시면서 나한테 해당되는 게 뭐지 체크해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요.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한테라도 뭐 연락해가지고 이거 우리 동네에 뭐 해당되는 거 있는지 저는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안 하시면요. 나중에 정말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또 여기에 뭐 하나 더 포인트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또 금리가 동결했지만 이제 그 금리를 동결하면서 한은에서 했던 얘기가 이제 공급 대책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공급 대책은 나왔어요. 그쵸? 공급 대책은 나왔는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공급 대책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집값은 또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10월에 한은이 어떤 결정을 할지 그것도 사실 가봐야 알겠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금리를 동결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경기가 아직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를 낮춰줘야 된다는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쵸? 아무래도 한 번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금리가 내려가주면 아무래도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내려가니까 그쵸? 조금 더 이제 유동성이 더 회복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규제 지역이 발표됐을 때도 딱 그랬어요. 그때 처음에 뭐 투기 과열지구 뭐 묶고 규제 지역 묶고 뭐 이렇게 한창 묶을 때 한 몇 개월 동안은 다 얼었어요. 거래가 얼고 뭐 부동산 폐업한다 그런 기사도 계속 나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눌렸던 수요가 결국에는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 살고 싶어요. 다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뭐 부동산 공부도 하고 뭐 현장도 가보고 관심도 갖고 뭐 그러는 게 아닐까요? 그쵸? 근데 그 마음을 이렇게 억제를 막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이제 나중에 2030년에 뭐 공공으로 이렇게 분양해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렇게 기다릴 사람이 많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쵸? 뭐 우리는 결국엔 내가 살고 싶은 동네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아이가 있다 했을 때 저도 아이가 있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제가 이사를 했을 때 아이들이 확실히 더 뭐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되게 만족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뭐 대출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받아서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실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결국에는 뭐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뭐 이게 과하게 오르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물가가 오르잖아요. 자재비도 오르잖아요. 근데 그 집값이라는 게 멈춰 있는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우리가 부동산을 뭔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 투기다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거를 수십 채를 사고 사실 그렇게 한다 했을 때는 투기로 보일 수 있죠.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냥 집 한 채를 딱 갖고 있는데 그냥 그 집을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조금 대출 보태가지고 더 좋은 주로 바꿔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쵸?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좀 정리를 하면요. 이제 규제는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많고 공급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정책이 나왔고요. 근데 그 정책이 공급에 대한 대책이 사람들이 그렇게 100% 만족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국엔 답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이라는 건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움직여요. 공급이 적으면요, 수요는 더 몰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빵을 사러 갔어요. 빵 가게에 빵 종류가 너무 많아요. 선택지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골라서 사면 되고 안 사도 되고 크게 그 마음이 동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 빵을 사려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가격을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부동산에 있어서도 가장 그 본질적인 부분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공급은 부족해지는 게 확실하고 지금 대책이 나왔지만 그 대책이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뭐 4년이든 더 걸릴 것이고 그러면 그 4년 동안 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기다릴 것인가? 지금이라도 내가 집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방향을 잡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정말 주절주절 정말 대본 없이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집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고 전세 계속 살다가 제 집을 샀고 갈아타기도 했고 뭐 투자도 했고 계속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너무 이
이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뒤처질 뿐이구나. 어떻게든 내가 빨리 관심을 가지고 왜 집값이 오르는지, 왜 집값이 내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부동산 공부라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누구나 다 어느 지역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영상들, 제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도 그런 내용도 많으니까 하나씩 보시면서 좋은 곳에 내 집 마련, 갈아타기 이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1대1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